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유진이라고 해요. 올해 35살이 됐어요. 8년 전 27의 나이에 남편과 결혼했죠. 남편은 제가 만난 남자들 중에 가장 성실하고 듬직했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는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결혼을 결심했을 때 남편은 솔직하게 자신의 가정 형편을 털어놓았어요. 시댁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시아버님이 생전에 도박 문제가 있으셨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집도 팔고 대출도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거기에 시누이가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하면서 빚이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사실 잠시 망설였어요.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얽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그의 가족 사정이 그의 잘못이 아니었기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친정은 그래도 형편이 넉넉한 편이었어요. 아버지는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일하셨고 제가 어릴 때부터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주셨죠.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고 MBA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친정에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충분한 보금자리였죠.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평탄했어요. 남편은 정말 성실했고 가정에 충실했어요.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집안일도 서로 분담해서 했죠. 특히 시어머니는 정말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귀한 집 딸인데 자기네 같은 형편이 어려운 집에 시집와서 고생한다며 항상 미안해 하셨어요. 유진아,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서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 시어머니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제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MBA 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창업하기로 했죠. 친정 아버지께서 초기 자본금을 지원해 주셨어요. 물론 대출의 형태로 받았지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전 아버지의 응원에 힘입어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클라이언트를 유치하기 위해 발로 뛰어다녔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제 선택을 존중해주고 응원해줬어요. 주말이면 회사에 와서 청소도 해주고 야근할 때는 도시락도 가져다주곤 했죠. 유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남편의 이런 말에 위안을 얻으며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회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저는 회사 수익의 일부를 시댁 빚 갚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극구 말렸어요. 아이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 거야. 너희 둘이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특히 시누이는 빚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이 빚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회사도 성장했고 제 수입도 많이 늘었어요. 물론 친정 아버지께 빌린 돈도 모두 갚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댁의 빚도 모두 청산했죠. 꼬박 7년이 걸렸어요.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던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두 분 다 저를 껴안고 울기까지 하셨어요. 유진아, 정말 고마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가족을 위해 한 일이었고 그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빚을 다 갚고 나자 다음 목표는 시어머니께 좀 더 나은 집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작은 전세 아파트에서 사시고 계셨거든요. 저는 좀 더 넓고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이사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즈음 회사가 더 커지면서 직원도 늘었어요. 그중에 이수연이라는 여자 직원이 있었죠. 마케팅팀에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이었는데 26살로 저보다 9살이나 어렸어요. 일도 잘하고 성격도 밝아서 회사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직원이었죠. 어느 날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했어요. 남편도 초대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의심 없이 지냈어요. 남편과 수연이라는 직원이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봤지만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들 사이의 어색함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외출하곤 했죠. 핸드폰을 더 자주 확인하고 메시지가 오면 화면을 가리듯 보는 모습도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남편도 승진을 준비 중이라 야근이 많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됐죠. 어느 토요일 오후 회사에 중요한 서류를 놓고 와서 급히 찾으러 갔어요. 주말이라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회의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호기심에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이수연이 서로 안고 웃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수연은 남편의 무릎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밀착시킨 채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열정적이었죠. 그것도 제 회사, 제 회의실에서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너희 지금.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떨어졌어요. 남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수연은 당황한 듯 옷매무새를 고쳤어요. 아, 유진아. 이거 진짜 오해야.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항상 그렇죠. 불륜이 발각됐을 때 하는 전형적인 변명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돌아서서 사무실을 빠져나왔죠. 남편이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저는 이미 울 만큼 울고 진정한 상태였죠.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만났냐는 제 말에 6개월 되었다고 대답하더라고요. 6개월. 제가 시댁 빚을 다 갚고 시어머니의 새 집을 알아보던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제 회사 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아니, 이게 뭐 어때서? 솔직히 말할게. 난 더 이상 우리 관계 못 유지해. 당신은 항상 일만 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잖아. 네가 나보다 더 성공하고 더 많이 벌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모욕적인지 알아? 솔직히 남자로서 자존심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기분이야. 반면에 수연이는 적어도 날 남자로 봐주고 인정해줘. 그 어린 나이에도 나한테 배울 게 있다고 말해주고 내 자존심 챙겨주는 그 여자가 얼마나 고마운데. 이제 와서 빈말로 너한테 미안하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오히려 이렇게 된 게 잘 됐다고 생각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뭔가가 확 식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남편을 위해 그의 가족을 위해 노력했는데 결국 그가 원한 건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줄 누군가였던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는 별거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친구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저는 혼자 아파트에 남았죠. 시어머니에게는 아직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참 알 수 없는 법이에요. 별거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전과 달랐어요.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었죠. 유진아, 솔직히 말할게. 나 수연이랑 사귀는 거 맞아. 그 여자가 날 더 이해해주고 인정해줘. 너는 늘 일만 하면서 나를 무시했잖아. 그동안 네가 우리 가족 빚 갚아준 거? 그래, 고마워. 근데 이제 됐어.
나도 승진했고 연봉도 올랐으니까 이제 내 돈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더 이상 너한테 빚진 기분으로 살기 싫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의 결혼 생활, 그리고 제가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해 쏟아부은 모든 노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싶었죠. 도와준 건 고마운데 나도 이제 살만해졌으니까 이혼하자. 너도 사업 잘 되잖아. 서로 각자 갈 길 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의 이 말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마치 제가 그동안 한 모든 일이 그저 도움에 불과했다는 듯한 말투가 가슴을 찔렀어요. 알았어. 내 마음이 그렇다면 이혼하자. 남편 제 반응에 다소 놀란 듯 했어요. 아마 제가 더 매달리거나 화를 낼 거라 예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감정이 무뎌진 상태였어요. 그저 빨리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할 일이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무슨 일이 있었니, 유진아?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남편과 이수연의 관계, 그리고 남편이 한 말까지.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갈게.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셨죠. 저를 보자마자 꼭 안아주셨어요. 유진아,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시어머니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미안하다고, 좋은 며느리가 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니? 내 아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놓치다니.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제 회사로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급한 미팅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사무실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회의실 앞에 모여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직원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장님.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수연 씨 머리채를 잡고 난리가 났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둘러 회의실로 달려갔죠. 문을 열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시어머니가 이수연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남편이 그 사이에서 말리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남편을 유혹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수연은 울면서 빠져나오려고 했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가 급히 다가가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잠시 주춤하셨고 저는 그 틈을 타서 이수연을 구해냈어요. 이수연은 울면서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남은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부끄럽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밖으로 모셨어요. 이미 회사는 발칵 뒤집힌 상태였고 더 이상의 소란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카페에 앉아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계셨어요. 유진아,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그날 이후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남편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죠. 오히려 서둘러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저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외롭고 힘들었죠. 8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정말 큰 상실감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하지만 일에 더 집중하며 그 시간을 견뎌냈어요. 이수연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날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메일로 사직서를 보내왔죠. 저는 굳이 만류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놀랍게도 이혼 후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와 연락을 유지했어요.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안부도 전했죠. 유진아, 너는 여전히 내 딸이야. 그 녀석이 어리석은 거지. 시어머니의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가족을 잃은 것 같았는데 여전히 그분들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죠. 이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시누이를 통해 남편과 이수연의 소식을 들었어요.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다고 해요. 이수연이 다른 남자를 만나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후 많이 무너졌다고 해요. 회사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결국 해고됐고 술에 의지하며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사업을 더 확장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봉사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사업가들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죠.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더라고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그 모든 일들이 제게 필요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픔도 컸지만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더 강해졌고 내 가치를 더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게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네가 겪은 일도 분명 더 좋은 일을 위한 준비 과정일 거야. 이제 너는 더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그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그 말을 믿게 됐어요. 지나온 길이 아무리 험난했어도 앞으로의 길은 제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오늘도 저는 사무실에 앉아 새로운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처럼 제 인생도 더 밝게 빛나길 기대하면서요. 사랑은 때로 우리를 배신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면 결국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제 인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언젠가 진정한 파트너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도 있겠죠. 그때는 지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현명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픔의 때가 있고 치유의 때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때가 있는 법이죠.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